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제간 재산 다툼의 양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년후견 심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증여를 계속 해준다면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형제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부모님이 건강하신 상태에서 자신의 뜻으로 증여를 하신다면 아쉽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치매에 걸리셨거나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이 성년후견 심판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과거에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이런 성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였다면, 이게 이제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의사에 다소 제약이 있는 성인이라도 최대한 본인의 잔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피후견인을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 성년후견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게 되면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대리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번 성년후견 심판 사건에서 법원 결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항과 2항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 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본인이란 피후견인, 즉 부모님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건에서는 A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3항 부분을 보시면 성년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별지를 한번 보시면은 금전을 빌리거나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제공 행위 등은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항과 5항을 보면 여기는 성년후견인이 처리해야 되는 사무, 즉 성년후견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3항에서 보셨듯이 내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져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년후견 심판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로는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는 부모님의 그동안의 지출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추후 있을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같은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년후견인으로 되고자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형제 중에 일부가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증여를 받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반대로 나는 그저 부모님을 힘들게 모시면서 부모님 또는 그 부모님 생활비에만 썼을 뿐인데도 만약에 다른 형제가 나를 의심한다거나 그리고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의에 기반된 거라면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있을 뭔가 소송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동의를 해주시기보다는 성년후견 심판 절차에서 바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형제의 다른 의심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소송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초부터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형제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는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성년후견 심판 절차를 개시했던 그 형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에서는 형제간의 분쟁에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사실은 꼭 형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혹여나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때에도 자녀들은 성년 후견 심판이나 임의 후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형제 간 재산 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년 후견 심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상속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면 그때는 형제 간 재산 분쟁이 나타나는 구체적 유형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